많은 고민 끝에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도대체 언제 회사에 통보해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퇴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얼핏 들은 건 있어서 한 달은 꼭 지켜야 된다. 2주 전이면 무난하다.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괜히 퇴사 통보 타이밍 잘못 잡아서 끝까지 고생만 하다가 나가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제 의뢰인분 중에는 다음 회사 구하지 않고 그냥 퇴사하면서 퇴사 일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가 고생하신 분도 계세요. 회사에 끌려다니면서 3개월이 넘도록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였죠. 또 다른 분은 이직 과정에서 퇴사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바람에 새로운 회사 출근일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퇴사 통보 기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는 통보 시점에 대해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퇴사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직하면서 퇴사할 때와 그냥 그만둘 때 각각 알려드릴 거고요. 한 달 전에는 꼭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와 같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퇴사 결정을 하신 분들, 퇴사 고민 중이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퇴사 통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달 전 통보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퇴사 통보는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된 건데요. 민법 제660조 2항에 보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요, 사표를 냈는데 회사가 계속 수리를 안 해주고 버티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아무리 늦어도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그런데 회사들이 보통 이걸 준용해서 한 달까지는 수리 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한 달을 꼭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관행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한 달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접근을 하면 무리 없이 퇴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야 할 내용은 아니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춰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퇴사 시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한 달을 따지고 드는 상황은 아마 회사와 직원 간의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것까지 따지고 드는 상황일 텐데요.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통보하고 당장 퇴사하게 되면 회사도 기분이 나쁘겠죠.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희망 퇴사 시점을 얘기하고 회사와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퇴사 한 달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도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거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손해배상도 사실상 입증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상황에 맞는 퇴사 통보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직하지 않고 그냥 그만둘 때입니다. 이럴 때는 앞서 얘기한 한 달 전 통보를 추천드립니다. 빨리 그만둬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이러면 회사도 무난하게 오케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아마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그래도 갑자기 출근을 안 해버리면 동료들이 고생할 게 뻔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언짢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면 할 만큼 하고 나가게 되는 모양새라 회사도 더 무리하게 잡을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한 달까지 힘들 것 같으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1주, 2주, 3주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마 회사에서 좀 더 버텨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때는 마지못해 회사 입장 고려해서 조금 더 일하겠다고 하면 회사도 어느 정도 노력한 걸 봐서 합의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주 마지막 출근을 생각하면 2주로 먼저 불러보고 회사에서 더 버텨달라고 하면 쉽지 않지만 회사 생활 고려해서 3주로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가 만약 후임 뽑을 때까지 버텨달라고 하거나 2달이나 3달을 요구하는 상황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과한 요구입니다. 최대 한 달까지만 하시고 향후 일정 등을 핑계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들어주다 보면 더 버텨달라고 할 거고 나중엔 생각 바꾸는 게 어떻냐고 나올 겁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인수인계는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한 달 이후 출근 안 할 명분이 충분해지는 거니까요. 다음은 이직하면서 퇴사할 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직하는 회사에 첫 출근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첫 출근하는 일자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쪽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잘 하셔서 한 달이나 한 달 이상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는 2주나 3주 정도로 마무리하고 1주에서 2주 정도 쉬고 이직하면 베스트입니다. 물론 본인의 업무 상황이나 이전 퇴직자들의 사례를 참고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퇴사 통보를 하는 시점은 반드시 이직하는 회사와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고 처우가 확정된 이후여야 합니다. 간혹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처우가 확정되기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퇴사 통보를 하는 순간 이직하는 회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어집니다. 멘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직하는 회사 출근 일자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일정에 맞춰 퇴사일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한 달이나 그 이후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1, 2주 정도일 때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 경력 이직의 경우 이렇게 무식하게 인수인계 기간도 안 주면서 입사하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마 다시 신입으로 입사하는 경우이거나 경력이라도 중소 중견 기업일 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 신경 써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맞춰야겠죠. 대신 짧게 정리하고 이직하는 상황인 만큼 현재 회사에는 죄송하다는 표현과 최대한 기간 내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시 볼 사람들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 이직 때 레퍼런스 체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퇴사 통보 기간과 타이밍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퇴사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퇴사를 3번 했습니다. 그냥 퇴사한 것이 2번, 환승 이직이 1번인데요. 이직하지 않고 그냥 퇴사할 때는 퇴사를 통보하고 한 달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근무를 하고 마무리했었고, 이직할 때는 딱 2주만 더 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이상 버텨준 경우는 급한 일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뒀을 때는 회사에서 계속 붙잡길래 제가 한 달 정도 시점으로 딱 잘라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 이직하면서 2주 만에 그만뒀을 때는 업무 상황이 그렇게 바쁜 시점이 아니었고 업무를 커버해줄 동료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2주 정도 더 쉬고 새 회사로 출근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시점을 확실히 정하고 일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면담하면 회사에 끌려다니게 될 거거든요.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하는 회사나 조직이 아니라면 너무 빨리 퇴사를 해도 안 좋고 과하게 한 달 이상 버텨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채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